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2023년 개묘년 첫 거래일 토끼의 뛰어오름이 아쉽게도 오후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상승 출발했던 증시는 기관의 매도세가 특히 커지면서 하락 반전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모처럼 2차 전지주와 완성차의 의미 있는 반등이 그나마 시장에 활력이 되어줬습니다. 1월 효과와 변화하는 섹터, 종목별 행보 저희와 함께 확인을 해보시고요. 오늘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사영환 차장의 종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사영관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DNC 미디어입니다. 웹툰처럼 나 혼자만 레벨업하는 주가를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보여줬고요. 체질의 변화로 인해서 IP 사업의 확장성에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웹툰 관련주들 오늘 시세 분출 정말 뜨거웠습니다. 자, 이어서 정경민 차장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요? 네,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HL 만도입니다. 미국에서 리스와 렌터카 등 일부에 대해서 IRA 법안의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또 테슬라가 $100 선을 지키면서 국내 업체에 협력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그러면서 이제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 2차 전지까지 오늘은 범자동차 계열의 강세가 모처럼 만에 인상적인 모습으로 좀 나왔었는데요. 오늘은 새로운 이슈보다는 낙폭과대 종목군들 위주로 좀 살펴보고 타이밍적으로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 첫 거래일 완성차부터 2차 전지주까지 자동차 관련 섹터들이 모처럼 힘찬 행보를 보여줬습니다. 연속성 있는 행보를 기대할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조윤석 센터장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요? 네, 조윤석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미국에서 IRA 법안이 드디어 새해 첫날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공개된 바와 같이 대부분의 미국 업체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미국의 전기차 침투율이 아직 적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양극재 업체들, 특히 모든 2차 전지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자본력이 가장 우수하고 고객이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악재는 거의 끝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오늘장 마무리 주식을 골라봤습니다. 네, DNC 미디어, HL 만도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까지 오늘장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오늘은 4분기 1조 원이 넘는 영업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SK하이닉스. 새해 첫 거래일 모처럼 일제히 반등에 나선 2차 전지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입니다. 수요 부진에 재고평가 손실까지 겹쳐지면서 4분기 1조 원 넘는 영업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공급 축소 효과가 집중될 하반기에 실적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지난 연말, 연일 신저가를 이어가던 주가는 오늘 반등을 하면서 0.9%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2차 전지주입니다. 전기차 수요 우려가 과도하다는 분석에 동반 강세를 보였는데 올해도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중국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전기차 고성장세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 등 일제히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제 곧 4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 개막을 하는데 SK하이닉스는 영업 적자가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다가올수록 이 적자의 추정치가 커지고 있는 게 좀 우려 상황인데요. 4분기 적자를 시작으로 당분간 적자가 불가피하다라는 전망이고 과연 언제쯤에 실적이 정상화돼서 좀 진행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 정경민 차장께 먼저 들어볼까요? 네, 실적 정상화에 대해서는 좀 가늠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만 놓고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이제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는 DDR5의 본격 출시 시점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대략적으로는 1분기 말 2분기 초 이 정도로 좀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가로만 봤을 때는 이제 아직은 악재가 나와도 주가가 빠지지 않는 그런 소위 말하는 진바닥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악성 변동성 구간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펀더멘탈적으로 돌아서려면
올 1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쌓여 있는 재고가 평소 수준으로 하락을 하고 지금 뭐 서버 디램에 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뭐 PC나 모바일 쪽으로도 회복 가능성이 나와야지만 이제 선반영하는 주가가 추세적인 반등을 좀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는 뭐 PC와 모바일은 아예 없는 것 같고 그나마 믿었던 서버향 매출도 뭐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도 그렇고 펀더멘탈, 수급, 밸류 모두 좀 악순환적인 그런 구도로 좀 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역시 뭐 주가를 좀 어느 정도는 좀 돌려 세울 수 있는 그런 트리거는 말씀드린 대로 DDR5의 출시 시점 정도의 투자 심리가 돌아서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돌려 세울 수 있는 그런 힘으로 좀 작용할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 뭐 쏟아지는 그런 매도 수급에 당분간은 말씀드린 대로 약간 하향하는 그런 좀 악성 변동성 구간이 어느 정도 지속되지 않을까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지금 받아줄 그 힘이 약하고 계속해서 또 업황도 지금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오늘도 강하게 좀 올라오지는 못했는데 전반적으로 업황 회복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또 단기적으로 주가를 좀 견인해 줄 수 있는 모멘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DDR5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드 앙산이 정말 그동안 계속해서 밀어오다가 이제는 또 상반기에 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팀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선은 사파이어 래피즈에 대한 기대감은 작년부터 계속 있어왔죠. 하지만 인텔의 공정 경쟁력이 좀 많이 안 좋게 되면서 사파이어 래피즈의 출시가 계속적으로 미뤄졌습니다. 업계에서 기대하는 것은 DDR5의 가격이죠. 기존의 DDR4보다 많게는 2배, 적어도 50% 이상의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었는데 그 부분이 많이 늦춰졌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 측면이 절대적으로 늘지 않아도 DDR5의 사파이어 래피즈가 출시가 되면서 같이 포함이 된 이런 D램 같은 경우에 P값이 올라가게 되면서 결국 매출액을 견인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시장의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파이어 래피즈의 출시는 계획이 돼 있지만 상업 생산은 아직도 조금 걸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대부분의 외신의 중로는 대부분 6월에서 3분기 초가 상업 생산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상업 생산이 되기 전에 샘플과 그리고 그 전에 그 파일럿 같은 그런 장비 쪽 매출에 대부분 쓰이는 것들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펀더멘털 부분에서 DDR5의 역할은 시기적으로 조금은 남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마이크론의 실적 컨퍼런스 콜이 나고 나서도 별로 반도체 주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전 분기에 대비해서는 상당히 변동성이 적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문제는 삼성전자의 공급 문제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가 실적 컨퍼런스 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반도체의 센티먼트는 급격히 개선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좀 대응하시는 것이 좋은 전략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런 수요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수요 부진 쪽에서 유일하게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중국 분야입니다. 대부분의 메모리 매출액의 약 30% 정도가 핸드폰에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소비가 약간만 살아나더라도 전반적인 수요 부진이 해소가 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게 되면서 주가는 턴어라운드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컨콜 그리고 중국의 수요 진작책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바뀔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의 부양책과 또 삼성전자의 실적 컨퍼런스 콜에 좀 주목을 해보자 센티멘트가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주가라고 하는 것은 항상 좀 업황을 선행을 하잖아요. 보통 한 6개월 정도 좀 선행을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뭐 지금이 좀 매수 적기에 해당한다라고 봐도 좋을지 대응 전략을 차장님께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주가가 지금 비싸진 않습니다. 뭐 누가 보더라도 뭐 비싼 주가는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또 펀더멘탈 감안하면 그렇다고 굉장히 싼 구간도 아닌 것 같아요. 상당 기간 현재 구간에서 좀 변동성을 보이면서 좀 횡보할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7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로 한 8만 원 또 6만 원 요 좀 좁은 박스권을 좀 그려가면서 향후에 좀 주가가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좀 힘든 구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관망을 통해서 좀 이렇게 대응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드렸듯이
이런 어떤 트리거가 나올 때까지는 일단 뭐 좀 지켜보시면서 좀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신규 투자자라면 저는 오히려 이런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이렇게 뭐 이거는 뭐 주봉입니다만 주 단위로 악재가 나오더라도 주가가 크게 밀리지 않고 어느 정도 레벨을 가져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위치까지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싶고요. 이런 또 반도체 D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가 탄력을 받고 올라갈 때 쫓아가는 이제 그런 전략이 오히려 지금 현재로서는 대응상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좀 관망 구간이다라고 결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만 원에서 8만 원의 박스권을 예상을 해주셨는데 오늘 종가가 7만 5,700원이니까 아직까지는 좀 관망으로 접근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2차 전지주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새해 첫 거래일, 시장 상황이 참 좋지 않았는데 그 가운데서 2차 전지주는 그래도 오랜만에 반등을 좀 보여줬습니다. 낙폭 과대에 따라서 일시적인 반등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이제 좀 조정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봐도 좋을지 좀 궁금한데 센터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첫 번째로 조정은 조금 마무리되는 국면이다. 왜냐하면 나올 만한 초대형 악재들은 다 나왔었죠. 중국에서 테슬라가 안 팔린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격까지 인하했었고 더군다나 IRA 법안이 있기 전에 당연히 미국에서도 전기차에 대한 구매는 올해로 늦춰지게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고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계속 나오게 되면서 시장은 가격 하락 압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IRA 법안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아마 조금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전기차 침투율을 보시게 되면 10%도 안 되는 상황이죠. 중국과 유럽이 약 30% 정도의 전기차 침투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IRA 법안을 통해서 아마도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30% 수준까지는 충분히 전기차 침투율이 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생산 설비를 가진 업체들 그리고 그곳에 배터리라든지 원소재를 납품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센티멘트가 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런 뉴스 플로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새해 들어서 지금 IRA 법안 발의가 지금 효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데 이 상태는 지금 서서히 지금 주가 하락에서는 마무리가 되는 국면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아직까지 시장의 바닥은 확인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시장에서 악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거래량이 굉장히 좀 많이 터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 측면을 확인되면 아마도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조정이 끝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티멘트적으로는 거의 마무리 국면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아직 한 단계가 남았다.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난 연말에 2차 전지주를 끌어내린 요인 중에 하나를 좀 살펴보면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근데 현재 추이를 보면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수요는 여전히 견고해 보이고 말씀을 주신 것처럼 미국의 전기차 침투율이 지금 10% 정도 수준이니까 앞으로는 좀 성장세가 좀 담보가 되어 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중국 시장까지 열린다고 하면 수요는 한층 강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까지 있는데 전기차 수요 사이클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실까요? 네, 결론적으로는 업사이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업사이클, 사이클이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고, 다만 이제 속도에만 이제 기존의 가이던스 제시했던 거에 추정치에 상회를 하는지 아니면 하회를 하는지 그 영향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좀 커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연평균 성장에 상승하는 상승에 그런 수렴하는 그런 흐름은 지속적으로 좀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 평균이라는 어떤 통계적인 맹점과 또 가속도라는 변수가 우리의 시각을 조금 분산시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좀 예를 들어 본다면 작년에 신차에 대해서 전기차 침투율이 15%였다가 만약에 올해 이게 20%가 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무난하게 상승 곡선을 그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작년에 20% 정도 침투율을 보였다가 올해도 20%의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시장은 성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성장률이 꺾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이 좀 더딜 수 있다라는 그런 통계의 맹점으로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올해 작년 말에도 그렇습니다만 올해도 구매력 감소로 인해서 전기차의 신차 판매가 작년 대비해서
크게 증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좀 의구심에 주가가 좀 탄력을 많이 잃어버리는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만 시장 자체의 성장을 뭐 거스를 필요는 없어 보이고 뭐 물론 제가 자신 없어 하는 부분입니다만 속도에 의한 변동성에 의한 이제 그런 움직임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요. 저는 뭐 이번 하락은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되고 뭐 반등을 하기 위한 그런 실마리를 좀 풀어나가는 이제 그런 수급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은 명확하기는 하지만 이제 실적이 뭐 그 전처럼 그렇게 좀 탄력적으로 오르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이제 실적 측면에서는 2차 전지 업체들이 뭐 속도나 규모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다소 좀 주춤하다라는 전망이 지금 좀 우세합니다. 2차 전지주의 4분기 성적표를 투자자들을 이제 어떤 기준으로 좀 평가를 하고 대응을 해야 할지 저희가 성적표를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우선 4분기 실적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대부분의 시장에서는 3분기보다는 조금 약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원자재 가격의 선반영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가 지금 선반영된 것들이 서서히 하향 안정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매출단에서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원자재 가격이 연동이 됐기 때문에 총 매출액은 원자재가 당연히 엮이게 되고 대부분의 업체들이 원자재 플러스 가공비의 매출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영업 마진은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하락보다는 매출액 하락으로 판단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IRA 법안을 통해서 아마 미국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매출액 증가폭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국 시장 위주로는 조금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납품업체 같은 것들은 예전보다는 매출의 전체적인 폭이 감소하기 때문에 영업이익 레버리지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면들을 좀 판단하게 되면 저가에 조금 담아보는 것이 좋지 고가에 따라가는 전략은 조금 무리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23년에는 2022년 작년보다는 P값, 즉 제품 가격은 소폭 하향 그리고 Q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매출 전체 그로스는 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판단하셔가지고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4분기를 넘어서 올해 실적을 주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LG엔솔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2차 전지주가 강세를 보였는데 특히 그 가운데서 LNF의 강세가 좀 돋보였습니다. 좀 흘러내리긴 했지만 그래도 6%대의 강세를 유지를 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올해 성장세와 특히 좀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 부각이 됐습니다. 차장님께서 지난 연말에 이제 LNF를 좀 최선호주로 몇 차례 좀 꼽아주셨잖아요. 성장 모멘텀과 밸류에이션 다시 한번 점검 받아볼까요? 네, 뭐 공교롭게 그게 뭐 최고점이어서 조금 가슴이 아픕니다만 기본적인 생각은 뭐 양극재를 확보하려는 이제 그런 셀 업체들,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업체들한테도 이거는 뭐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하고 있고요. 국내 소재 업체들의 또 이제 기술력과 자원의 희소성이 동시에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차 사이클이 꺾이기 전까지는 크게 뭐 시각을 벗어나진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IRA에 대응되는 이제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요. 미국 진출을 좀 막는 이제 그런 뉴스가 좀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는 현대차와 비슷하게 제대로 된 밸류에이션을 갖지 못하고 이제 트랩에 빠지는 이제 갇혀버리는 그런 현상이 좀 나왔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LG 엔솔을 통한 그런 성장성은 기존에 있었던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서 가이던스를 훼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시 말씀드리면 밸류에이션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와 내년은 한 50에서 60% 정도의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내년과 내후년 정도의 실적을 감안한다면 뭐 개인적으로는 10조 정도의 시가총액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의 그런 방향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7조가 조금 안 되는 시가총액이죠. 그렇게 본다면 저는 뭐 LNF에 대한 뭐 긍정적인 시각은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양대장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전기차 판매량이 견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유럽 기반의 주 고객사를 두고 있는 삼성 SDI도 주목을 받았는데 LG엔솔은 여전히 인플레 감축법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고 있지만 1월 말 우리 사주 보호 예수 물량 출하에 대한 우려도 좀 있습니다. 삼성 SDI 그리고 LG엔솔의 강점 그리고 경계 요소를 한번 센터장님께 들어볼까요? 네, 우선 우리 사주라는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급 부담은 당연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건 말 그대로 단기적인 수급 부담이라고 정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우리나라에서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이 양대 산맥으로 좀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 기업의 장점은 굉장히 좀 명확할 것 같습니다.
삼성 SDI는 업력이 좀 가장 오래된 업체 중에 하나로서 전동 공구라든지 기본적으로 핸드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2차 전지를 만들게 되면서 마진율이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죠.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해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대부분 처음에는 적자를 면치 못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삼성 SDI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 특히 두 업체 대비 거의 반값에 거래되는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를 좀 도모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대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첫 번째 장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앞서 거론해 주셨듯이 IRA 법안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조인트 벤처를 맺고 있는 회사들이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차종을 보유한 그런 업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의 증설이라든지 이 가동률 부분은 특이한 상황이 없다 보면은 계속적으로 계획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서 밸류에이션 매력도라든지 이런 것들보단 성장 모멘텀이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장단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 쪽에서 마지막으로 좀 보시게 되면요. 삼성 SDI는 기존의 전통의 강자였습니다. 바로 원통형 배터리였죠. 그리고 각형까지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테슬라의 납품을 굉장히 강하게 하게 되면서 원통형의 신흥 강자로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향후 테슬라가 원가 절감과 배터리 부분에서 가장 혁신적으로 내세운 게 바로 4680 배터리죠. 굉장히 원통형을 크게 만든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의 수율과 노하우가 올라오게 된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매출 성장폭의 그로스는 굉장히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성 SDI는 상당히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 LG 에너지 솔루션은 앞으로 모멘텀과 그리고 시장 성장성에 아주 강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모멘텀도 있고 이 방향도 뭐 지금 성장 쪽이다라고는 하지만 이제 저희가 매도와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 나가는 것이 좋을지 좀 들어보고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를 좀 적정선으로 보고 대응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차장님께서 이제 LNF가 말씀을 주신 뒤로 지금 조금 주가가 흘러내리긴 했습니다만 최선호주는 여전히 LNF로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LNF에 대한 시각은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셀과 또 양극재 업체들 중심으로 지금 가격대에 오는 강한 반등이라면 기대 수익률이 사실 높진 않습니다. 높진 않습니다만 워낙 지금 수급이 비어 있는 상태고 하다 보니 저는 단기적인 추격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단기적으로 비중을 늘렸다가 탄력이 하락되는 그런 상황에 일부 비중 축소를 하는 이제 그런 단기적인 대응도 좀 유효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모든 종목들의 그 밸류에이션 부담은 급한 하락 속도 그리고 이제 큰 낙폭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 부분 희석이 됐고요. 그리고 또 이 시장이 어려웠을 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일종의 시장의 피난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다시 또 그럴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전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락의 절반 정도는 막연하게 수급적으로 좀 탄력이 나와서 좀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그런 관심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최선호주, 초대형주 중에서는 LG화학에 대한 이제 그런 시각 계속해서 좀 유지하겠고요. 차트로 보더라도 LG화학이 이제 기초 소재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주가의 모멘텀이 나오기는 좀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얼추 보면은 그래도 저점을 계속 꾸역꾸역 높여오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제 지난번에 만들었었던 마디 그런 가격대인 6만 원대 한 중반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이번 상승이 조금 모멘텀만 좀 나와준다면 조금 상승을 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가격대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LNF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지금 낙폭이 좀 컸기 때문에 굉장히 마지널한 이제 그런 위치까지 좀 빠졌었죠. 근데 거기에서 지금 기관과 외국인 개인이 만든 어떤 저점이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이 만든 강한 반등세였기 때문에 일단은 21선 바로 201선 바로 아래에 있는 20만 원 초반선까지는 이번 시장 반등이 어느 정도는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윤석 센터장님께서는 2차 전지주 종목 선별 기준, 최선호주 그리고 밸류에이션 적정선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선 시장에서 지금 하락했던 요인이 거의 밸류에이션이었죠. 밸류에이션이 높게 되면 주가에 아주 작은 영향을 미치는 뉴스를 받게 되더라도 하락폭은 좀 크게 되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대부분 좀 해소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첫 번째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밸류에이션선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그렇다면 당연히 확정 매출이 나오는 시기에 밸류에이션을 해야 되는 거겠죠. 대부분의 자동차의 설계가
대부분 보면 5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2021년, 2020년 정도에 설계가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고 또한 그런 확정 매출은 2025년 기준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종들을 보게 되면 2025년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성장성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연평균 30% 정도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밸류에이션은 30배가 넘지 않게 된다면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 외에 정성적으로 판단해 보게 되면 당연히 캐파가 증가가 되는 것들이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음극재를 비롯한 그 탑재가 새롭게 되는 것들 그리고 신기술이 적용되는 여러 가지 새로운 물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미국에서도 IRA 법안이 진행이 되듯이 유럽에서도 아마 1분기 내로 유럽판 IRA 법안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일정 부분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밸류에이션과 상관없이 주가 퍼포먼스는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모처럼 좀 빨간불로 거래를 마친 SK 하이닉스 그리고 다시 기대감을 키운 2차 전지주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새해 첫 거래일에 그래도 2차 전지주가 전체적으로 강했는데 이런 기분 좋은 행보가 한 해를 잘 이끌어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식창 조회수를 통해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만나보는 조회수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새해 첫 거래일 어떤 종목들 올라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모처럼 빛난 반등세를 보여준 2차 전지주들이 보이는데요. LG 엔솔과 삼성 SDI, LNF 올라왔고요. 또 한국산 상업용 전기차에 미국 보조금 혜택 가능 소식에 급등한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한국전력과 셀트리온, YG 엔터테인먼트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은 기아와 한국전력, YG 엔터테인먼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전력부터 보겠습니다. 기대보다 낮은 전기요금 인상안에 실망 매물이 출회되면서 오늘 급락이 나왔는데요. 무려 11% 넘게 밀리면서 다시금 2만 원 선이 깨졌습니다. 이어서 YG 엔터테인먼트 보겠습니다. 블랙핑크 이후 7년 만에 새 걸그룹 베이비몬스터를 론칭한다는 소식에 급등을 했는데요. 9%의 장대 양봉 그려내면서 단숨에 21선으로 올라왔습니다. 계속해서 기아입니다. 4분기 호실적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한국산 상업용 전기차는 인플레 감축법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현대차와 동반 급등했는데요. 장 초반보다는 아쉬운 상승 탄력이지만 그래도 3% 강세로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럼 먼저 한국전력부터 사연관 차장님과 살펴보겠습니다. 기대보다 낮은 요금 인상안으로 흑자 전환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오늘 급락이 나왔는데요. 그동안 주가를 이끌어왔던 모멘텀이 사라진 만큼 약세 전환 불가피하다고 봐야 할까요? 네, 안타깝지만 좀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상 적자를 계속 지속을 해왔습니다. 뭐 공기업이라는 특성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이번에 흑자 전환이 조금 세게 될 거다. 뭐 전력법, 이런 가스법 이런 것들 통과가 됐다라는 얘기들이 들려오면서 기대감들이 굉장히 커졌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10월 말, 11월 초만 하더라도 이게 17,000원이 채 안 되는 주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23,000원 부근까지 상승을 해왔었죠.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1분기에 지금 킬로와트 시당 13.1원이 인상이 됐어요. 기존에 산업부가 주장하던 것의 25% 수준밖에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리포트도 나왔죠. 도대체 승자는 누구인가 어느 누구도 만족 못한다. 국민들은 만족했습니다. 네, 당연히 만족을 했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못 올렸는데 분기마다 이렇게 원래는 이거의 4배 수준 52원씩 올리려고 했는데 이거 1분기에 일단은 13원밖에 못 올렸어요. 2분기 이후에 더 올려서 올릴 수 있을까요? 저는 좀 불가능하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주가가 크게 꺾였죠. 지난 12월 마지막 거래일에도 많이 꺾였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11%대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근데 투자 동향 보시면 이제 답은 나와 있죠. 왜 이렇게 빠졌는가?
개인들이 447억 샀습니다. 빠져나오셨어야죠.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요금 인상이 기대치에 미달을 했고 앞으로도 인상이 계속 가능할까라는 의문을 좀 짚어주신 것 같아요. 오늘 급락으로 2만 원 선이 다시 무너졌거든요. 그럼 현 시점에서 네. 대응을 그러면 빠져나오는 것으로 대응을 해야 할까요? 네, 오늘 못 빠져나오신 분들은 화면에서 보시면 일봉상으로 일단은 마지막 이평선 61선이 기다리고 있어요. 19,000원 초반대입니다. 이거 만약에 내일 깨지면서 장중에 수급이 내일도 외국인 기관들이 팔면서 음봉이 나온다. 그냥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만약에 못 뺀다라고 하시면 이게 무너지면 가격대는 10월 말 11월 초 가격까지 급락 가능성도 있어요. 17,000원을 다시 단기간에 하회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고요. 중장기로 봤을 때에도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크게 기대할 만한 부분이 없다라고 보여요. 그렇다고 하면은 주가는 이 저점을 돌파하고 내려갈 가능성도 지금으로서는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뭐 저항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주봉으로 가보면 딱 답이 나오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120 주선 초장기 이평선과 매물대 상단이 겹치는 부분이었어요. 이거는 수급을 안 보더라도 그냥 빼고 나왔었을 그런 자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항은 22,500원이 위치해 있는 지점이고 지지대는 19,000원 초반대 확인하고 아직 못 빼신 분들은 여기에서 만약에 반등을 준다, 그럼 잘 빼고 나오셔야 되고요. 이게 속절없이 무너진다, 그냥 빼셔야 됩니다. 네, 지지가인 19,000원 선이 깨진다면 빠져나오는 것이 좋다는 말씀 주셨으니까 보유자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YG 엔터테인먼트도 보겠습니다. 블랙핑크 이후 7년 만에 새 걸그룹을 론칭한다는 소식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걸그룹 론칭의 또 다른 특징이 양현석 대표가 다시 전면으로 나섰다는 건데요. 양현석 대표의 복귀 그리고 신인 걸그룹의 론칭, 올해 성장에 어느 정도 효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상 블랙핑크가 기대를 좀 많이 모았었죠. 그런데 지금 4세대 걸그룹이 너무 세요. 세도 너무 세요. 차트에서 음원 순위가 내려가진 않습니다. 항상 차트 백 틀면은 아이브, 뉴진스, 르세라핌 이런 친구들 노래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블랙핑크는 반짝 올라왔다가 순위가 바로 떨어져요. 그만큼 지금 나오는 걸그룹들이나 뭐 어느 아이돌이건 간에 굉장히 오랜 기간 준비를 하고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유전자를 심어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 이런 4대 기획사에서 하면은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가 되는 거고요. 일단은 신인 걸그룹 베이비몬스터 지금 론칭 소식이 있었어요. 멤버가 7명, 굉장히 포스터도 좀 자극적이었습니다. 빨강색으로 해서 7명의 실루엣이 보였는데 만약에 이 팀이 정말로 크게 뉴진스라던가 이런 아이브만큼의 성공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탄력 생길 수 있어요.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BTS가 군입대라던가 여러 가지 이슈로 빠지면서 이 자리 큰일 났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주가가 50%가 넘게 올랐어요. 누구의 활약 때문에? 뉴진스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 새로운 걸그룹에도 같이 성장 동력으로 작용을 해야지만 YG 엔터가 의미 있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오늘 거래량은 굉장히 많이 터졌어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외국인들 매수세 보면은 이렇습니다. 오늘도 안 샀어요. 그리고 누가 샀느냐? 투신 이쪽에서 주로 샀죠. 그래서 이렇게 사서 끌어올린 건데 과연 계속적으로 이런 걸그룹의 성공 가능성을 보고 외국인들이 다시 지분을 늘리느냐. 근데 지금은 JYP 엔터와 SM 이런 쪽들이 너무 막강합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쪽들의 수급이 좀 몰리는 편이고 이쪽은 외국인들의 수급을 조금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뭐 아까 양현석 대표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글쎄요. 이쪽은 지금 참가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 일단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검찰 쪽에서 또 항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더 봐야 되는 상황에서 과연 전면에 나서는 게 주가에 긍정적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YG가 오랜만에 걸그룹을 론칭한 만큼 4세대 걸그룹에 대한 기대는 가져갈 수 있지만 외국인 수급이 조금 아쉽다란 평가 주셨는데요. 지난 4분기 주요 엔터사들이 주목을 받은 사이 말씀 주신 대로 YG는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오히려 타사 대비 좀 더 높은 탄력 강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조금 더 반응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괜찮았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전에 볼 수 없었던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습니다. 새로운 걸그룹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반영이 됐다라고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121선을 앞두고 윗꼬리가 달렸죠 또.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기관 투신하고 양매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돌파하고 끝났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안 샀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항선이 아마 내일도 여기가 될 거예요. 121선이 위치해 있는 49,000원 초반대 돌파하는지 여부 보셔야 되는데 투신이 사서 물론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연초 효과로 수급으로 밀어 넣어서 올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조금 중장기적으로 이 YG엔터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외국인들의 수급도 반드시 챙겨서 같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투신도 단기간에 들어왔다가 이 121선 맞고 떨어지는 그림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일봉 매물대 하단이죠. 39,000원, 4만 원 정도가 위치해 있는 지점까지도 하락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전에는 한 4만 5천 원에서 4만 4천 원대의 지지를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기아도 보겠습니다. 4분기 실적 호조 전망과 또 한국산 전기차도 산업용은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됐다는 소식에 오랜만에 현대차와 함께 오늘 동반 강세를 보였었죠. 상업용 전기차 보조금 혜택은 인플레 감축법 우려 어느 정도 덜어줄 수 있을까요? 네, 일정 부분 들어줄 수 있는 호재는 맞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뉴스 나왔다고 해서 너무 흥분하면 안 돼요. 캄다운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일단 수급은 반전을 했어요. 오늘 보면은 개인이 450억가량 팔면서 외국인과 기관 중에서 누가 샀죠?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끌이 매수가 들어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윗꼬리가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제가 이걸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확인을 못했어요, 사실. 이 리스 차량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봐요. 그게 유의미한 수치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열어준 것 같지만 크게 의미는 없을 거란 얘기죠. 거기다가 지금 환율이 3분기 대비해서 4분기가 더 높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보다 10% 정도 상회할 거다라는 리포트들이 나오고는 있어요. 하지만 4분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년이죠, 내년. 올해죠, 올해.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될지가 문제인데 환율이 지금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꺾이고 있는 시점이고요. 거기다가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 개인 소비 지출 전부 다 꺾였고 그렇게 연준이 자신하던 고용 쪽도 살짝 꺾였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강도 높은 금리 인상은 일단은 꺾였다라고 봐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강달러, 킹달러 유지될까요?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일단은 환율 효과 하나 사라졌습니다. 거기다가 인센티브 효과 이거 계속 갈까요? 제가 볼 때는 사라질 것 같아요. 딜러들한테 미국에서 차를 팔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라는 걸 주고 우리 차 좀 팔아줄래? 라고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간에는 전기차 단에서 별로 선택지가 없었어요. 테슬라하고 현기차 그리고 GM 생산 차질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전기차의 수요가 계속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인센티브를 안 줬어도 됐단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많은 완성차들이 왔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더 지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왔다라는 부분 때문에 완벽하게 이런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너무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수급상으로는 그래도 변화가 있지만 아직 공격적인 매수로 나가기엔 시기가 이르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4분기 실적은 그래도 호조세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말씀 주신 대로 환율 효과도 없어지고 또 인센티브 비용도 늘어나게 되고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적 성장 추이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향후 주가 전망과 함께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수급 상황으로 봤을 때 조금 더 강하게 수급이 단기적으로 더 들어온다라고 봤을 때는 한 61선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화면으로 보시는 상에서 한 6만 6천 원 정도 부근에 위치가 돼 있고요. 그리고 올라갔을 때 저항대가 너무 강하게 위치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저항대가 아까 이제 그 정도 가격이죠. 6만 6천 원이 될 거고요. 지지선이 될 가격들은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슈들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단기적인 수급에 그치고 재하락한다라고 했을 때는 월봉상으로밖에 지지선이 없어요. 60월선이 위치해 있는 5만 5천 원대 지지선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회수 업앤다운은 한국전력과 YG엔터테인먼트, 기아 점검을 해봤습니다. 아직 불확실성이 많은 시장에서 부각되는 개별 모멘텀들의 연속성 잘 확인하시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은 주식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울고 웃었던 다양한 종목 이슈들 만나봤습니다. 많은 종목들 가운데 내일을 여는 유망주는 어떤 종목이 될지 전문가 세 분이 가지고 오신 내여주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조윤석 센터장이 가지고 온 DN 오토모티브부터 좀 살펴볼게요. 이제 본업과 자회사가 고성장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주가는 사실 시장에서 좀 소외된 측면이 있었는데 성장세부터 점검을 받아볼까요? 네, 우선 성장세는 좀 이견이 없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 매출 분야를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바로 공작기계 부분입니다. 예전에 두산 인프라코어의 공작기계 부분을 인수하게 되면서 매출액이 굉장히 좀 큰 사업 부분을 갖게 됐다, 정리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바로 자동차 부품 쪽입니다. 그중에서 방진 쪽과 배터리 부분을 사업 영위를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방진 제품입니다. 방진 제품이라 하게 되면은 보통 자동차에 진동이 굉장히 많게 되는데요. 그런 진동을 잡아줄 수 있는 부품을 총칭해서 방진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런 방진 제품은 전기차에 굉장히 좀 많이 쓰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기차에 왜 많이 쓰이게 되냐? 당연히 전기차는 일반적인 내연차보다는 소음에 대해 굉장히 좀 민감한 그런 자동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진 제품에 들어가는 개수 그리고 가격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난 분기에 실적 발표에 IR을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스텔란티스, GM 약 30% 정도의 매출 비중을 갖고 있고요. 그 외 대부분의 완성차들을 고객으로 갖고 있게 되면서 자동차 시장이 평타만 치게 돼도 매출액은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매출 다변화를 이미 이룬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방진 제품의 수주 잔고를 보시게 되면 정말 놀라운 숫자를 보게 됐었는데요. 바로 전년 대비해서 수주 잔고가 무려 300% 가까이 늘었던 점입니다. 향후 이것들은 매출액으로 환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동차 부분의 매출액의 증대는 보장이 돼 있다는 첫 번째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산업기계 부분입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부터 인수했던 그런 사업 부분이었는데요. 그 매출액 부분과 바로 수주 잔고가 굉장히 시장 예상을 뛰어넘게 되면서 내년 올해 매출은 이미 예약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전방에서 여러 가지 투자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빼놓을 수 없는 공작기계 부분의 매출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갖고 있는 사업부 매출 두 개가 굉장히 활발하게 올해도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저평가 상태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매출 가격만 보더라도 예상돼 있는 거는 PER 4 정도밖에 지금 되지 않는 수준이죠. 물론 주가 측면에서는 상당히 못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들은 코스피 중형주에 대한 그런 그 시장의 선택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당히 매수하기가 어려운 거래량이 없는 종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고 이번 1분기 실적이 나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도 자동차 그리고 2차 전지 부분이 큰 폭으로 좀 상승하면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왔었기 때문에 DN 오토모티브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도 너무나 싼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바람, 작은 뉴스 하나만 나오게 되더라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가격 윗꼬리를 살짝 탄 가격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60일 이평선 같은 경우가 약 64,000원 부근에서 형성이 돼 있죠. 그래서 64,000원에서 65,000원 사이 밑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충분히 싸게 매수를 하게 된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1차 목표가를 상당히 좀 높게 잡아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1차 목표가는 바로 이 부분이었죠. 그래서 약 85,000원 수준을 잡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변동은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우선 1차 목표가부터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정고점 수준입니다. 약 75,000원 정도는 무리 없이 실적 부분을 반영하게 된다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차트로 지금 매매하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거래량이 조금 많이 나오게 될 땐 그때는 충분히 아래 가격에서 잡지 못하더라도 추격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자동차 부품에서 수주 잔고가 전년 대비 300% 늘어난 수준에서 전기차 쪽에 방진 제품, 진동을 잡아주는 쪽에 이제 성장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지금은 수급이 없지만 수급이 터지게 되면 75,000원 1차 목표가 85,000원까지도 좀 유지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DN 오토모티브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정경민 차장의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정보통신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있었어요. 이제 롯데그룹의 SI 업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본업도 본업이지만 역시나 여기서도 전기차가 좀 빠지지 않는 것 같고 이 신사업의 성장성들이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 CES에서 세븐일레븐과 메타버스 점포 공개 소식이 좀 있더라고요. 뭐 이 신사업에 대한 성장성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거 좀 궁금하더라고요. 과연 이제 어떻게 편의점과 메타버스를 연결지어서 뭐 아바타가 거기서 소비를 하는 거를 뭐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현할지 굉장히 좀 궁금한데요. 오늘 2차 전지는 강세였습니다만 그동안 우리가 기대감에 굉장히 주가에 관심이 많았었던 CES를 비롯해서 또 뭐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거의 다 밀렸었죠. 그런 좀 악재와 또 수급적인 불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던 이제 그런 견고한 이제 그런 좀 저점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점도 중요한 것 같고요. 메타버스와 뭐 전기차 충전, 인프라, 또 뭐 자율주행 모빌리티까지 지금 신사업으로 연결지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질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앵커께서 이제 SI 업체,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업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의 모든 이제 이런 그 그룹사들한테는 이제 SI 업체들이 하나씩 포진이 되어 있죠. 그만큼 뭐 속된 말로 좀 철밥통과 같은 안정적인 실적을 가져갔는데 그 위에 이제 SOC와 금융적인 그런 사업이 추가되고 그 위에 이런 좀 신사업들이 좀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현재 가치는 단단하고 미래 가치를 조금씩 좀 투영을 해도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모빌리티 사업도 좀 가속되고 있는데요. 롯데마트의 주차장을 이용해서 전기차 충전과 뭐 지능형 교통 시스템 뭐 이 사업이 지금 한참 좀 진행 중에 있고요. 또 판교 쪽에 시범 운행 중에 있는 이제 자율주행 셔틀 등도 차세대 그런 신사업으로 굉장히 인프라를 빠르게 좀 확립해 나가는 그런 상황으로 있을 수 있겠고 올해 이제 한 매출 1조에 영업이익이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었는데 뭐 그렇게 된다면 밸류상으로 뭐 작년 초에 보였었던 주가 정도는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큰 그림에서는 지금 저점을 잡고 신사업이 추가되는 구간이니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차트상으로 봤을 때 어디까지 좀 목표가를 보고 계실까요? 사실 이제 이 찐 바닥이다, 진짜 바닥이라고 하는 부분은 악재가 나와도 거의 이제 주가가 더 이상 밀리지 않는 구간을 우리가 진 바닥이라고 얘기를 하고 과거에 보였었던 호재가 나와도 더 이상 주가가 오르지 못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꼭지라고 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뭐 지속적인 악재가 이 관련된 업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저점으로 좀 인식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매물벽이 200일선 뭐 전후한 27,000~28,000원대 좀 놓여 있긴 있습니다만 이런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만 좀 보여준다라고 하면 사실상 한 3만 원 중반까지는 매물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요 가격대를 한번 되찾는 그런 흐름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사용관 차장의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등장했습니다. LNF가 이제 또 등장을 했는데 정경민 차장께서도 2차 전지 최선호주로 이제 LNF의 매력을 강조를 해주셨고 사용관 차장께서도 가지고 오셨으면 정말 매력이 좀 극대화되는 상황인가 싶은데 어떤 성장 포인트 주목을 하고 계세요? 네, 뭐 좋은 건 누구 눈에나 좋아 보이는 거죠. 일단은 NCMA라고 해서 우리가 NCM 그리고 LFP 쪽에서 NCM으로 왔을 때 NCM이 원래는 622이었어요. 코스모 신소재에서 아직도 하고 있는 건데 니켈의 함량을 점점 높입니다. 그래서 811이 됐죠. 근데 그게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9반반. 왜 이렇게 줄여가는 이유는 니켈을 높이면 이제 에너지 밀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리튬하고 결합이 잘 되고요. 그런데 코발트를 누가 다 장악하고 있죠? 콩고 쪽에서 장악하고 있는데 중국이 콩고에다가 철도, 도로, 인프라 깔아주면서 다 가지고 옵니다. 코발트를.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의 이슈가 뭐죠? 탈중국화. 이게 이슈이기 때문에 또 비쌉니다. 코발트. 줄여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NCM에서 알루미늄을 추가하고 코발트를 더 줄일 수 있는 거예요. NCMA. 그런데 이런 쪽들로 NCM811과 NCMA 이런 배터리 쪽에 LG 에너지 솔루션만 수주 잔고가 440조 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3년 뒤에는 그토록 매출이 컸었던 CATL의 매출이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작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거의 100% 확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이미 다 수주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들은 아직도 수율이 안 잡혀요. 지금 하마터면 그 SK온 같은 경우에도 수율이 NCM 811에서 80%가 채 안 나와요. 그런데 테슬라 4680 배터리 수율 50%도 안 나옵니다. 아직 양산하려면 멀었다라는 얘기고요. 다른 쪽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의 CATL 50%도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냥 실험실에서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양산에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가는 그냥 천지 차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결론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세 개로 딱 좁혀져요. 일단 배터리 쪽에서는 배터리 셀 쪽, 이 중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이 탑픽이고요. 두 번째가 삼성 SDI, SKO는 일단 수율 잡히는 거 보고 말씀드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양극재.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LNF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미 작년에 이 NCMA를 양산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BM이 곧 할 거고요. 그 뒤쪽으로는 포스코 케미칼, 지금 준비하는데 25년에 이 공장이 완공될 예정이에요. 그때 양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많이 벌어져 있는데 포스코 케미칼이 양극재와 음극재 프리미엄을 받고 최근에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LNF와 에코프로비엔 같은 종목들이 훨씬 싸 보이고 사야 될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가격은 어디까지 볼까요? 네, 일단은 LNF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지지 매수는 사실 지금부터 단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시장 상황 때문에 기업의 내용과 관계없이 주가가 빠진다라고 했을 땐 이거 주봉이거든요. 120 주선까지 빠져주면은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한 비중을 여기다 다 실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안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빠진다라고 하면은 15만 5천 원대까지 열어놓고 현재가부터 분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당연히 뭐 전고 좀 넘기는 건 그냥 당연한 거겠죠. 일단은 최고가 부근 27만 5천 원으로 잡은 뒤에 숫자들 나오는 거 봐서 추가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DN 오토모티브, 롯데정보통신 그리고 LNF까지 살펴봤습니다. 조윤석 SK증권 서초센터 PB센터장, 정경민 IBK투자증권 판교 WM센터 차장, 그리고 상관 교보증권 여의도 영업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 2023년에도 알차고 풍성한 종목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